이번에는 이 FA 시장에 남아있는 선수들 이야기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양현종 선수의 계약 이후에는 FA 시장은 조금은 잠잠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뭐 물밑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뭐 강민호 선수는 빨리 계약할 것 같았는데 조금 난항을 조금 겪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말씀대로 최영우 선수가 삼성과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뭐 저희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강민호 선수의 계약 소식이 들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합의가 됐으면 지금 좀 발표가 났을 법한데 조금 난항이 있나 봐요. 자, 어떻게 보면 FA 절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민호 선수, 또 손아섭 선수, 황재균 선수 이 세 선수 모두 아직까지는 FA 계약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 선수가 어떻게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지금 이제 9명 선수 중에서 경쟁이 있을 만한 선수는 김범수 선수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원소속 구단하고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죠. 네, 지금 리스트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 가운데 A등급은 이 조상우 선수 그리고 이 김태훈 선수 두 선수가 남아있는데 이 조상우 선수도 이 기아와의 협상이 있어서 조금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더라고요. A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그 20명 보상 선수 제외한 21번째 선수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데려가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사실 조상우 선수가 과거 경력은 워낙 좋은 선수지만 최근 안 좋잖아요. 부진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9명의 선수들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초조해지는 건 선수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기아 입장에서도 아마 조상우 선수를 잡으려고는 하겠지만 이게 또 쉽지 선수 입장에서는 또 욕심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난항이 되는 것 같고 의외로 지금 손아섭 선수가 좀 더 이게 뭐 소문이 안 들리더라고요. 네. 이 원 소속팀에 남을 확률이 좀 그러면 많게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어찌 보면 한솥밥을 먹었던 이 강민호 선수와 손아섭 선수, 황재균 선수 모두 지금까지는 이 FA 시장에서 이 가장 마지막까지 이 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는 상태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김범수 선수가 좀 경쟁이 있을 만한 선수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어느 정도 구단과 이야기가 또 되고 있다는 소식들도 조금씩은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소문은 있는데 실제로 그 소문이 꽤 됐어요. 사실 꽤 돼갖고 꽤 또 구체적으로 막 어느 정도 네, 규모에서 좀 얘기를 나누고 그런 있다. 소문도 있었는데 아직 안 되네요. 그래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라서 왼손에 150 불펜으로서 충분히 보여줄 것도 많기 때문에 저도 생각보다 빨리 될 줄 알았어요. 김범수 선수가. 근데 뭐 아직까지 뭐 들리는 게 없어서. 근데 확실한 거는 김범수, 김태훈은 아직까지는 불펜에서 매력적인 카드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이 9명 선수 중에서 소문이 있는 선수는 김범수하고 강민호 두 명만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김범수 선수는 뭐 FA 계약 소식은 안 들리지만 이제 시즌 끝나고 나니까 막 유튜브 같은데 많이 나오시고 네.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또 계약에서는 어떤 소식을 들려주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외국인 선수들의 빈자리도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목요일도 야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오늘 바로 외국인 계약 소식이 들려온 팀들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NC다이노스인데요. 이것 때문에 아주 지금 야구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부랴부랴 빨리 찾아봤거든요. 이 선수의 던진 영상을. 롯데가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일 잘한 것 같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드리게스 선수와 이 비슬리 선수는 정말 매력적인 두 선수이고 각자의 던지는 게 좀 다르기도 하지만 스타일이 로드리게스 선수는 타점이 정말 좋은 선수고 거기에 던지는 커브도 정말 매력적이라서 이 선수가 과연 ABS 존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은 궁합을 나타낼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비슬리 선수는 일본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네. 보인 선수고 구위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선수는 폰세, 앤더슨 두 선수랑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기대돼요. 네. 지난 시즌, 그러니까 이번 올해였죠. 네, 올해 KBO 리그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두 외국인 투수 모두를 떠올리게 하는 네, 그런 투구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비슬리 선수가 온다라는 것 자체로도 이 선수가 KBO에 온다고 라는 걸로 일본이 또 들썩거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 KBO랑 어떻게 계약을 했지 하는 의문도 생기게 만드는 선수라서 정말 좋더라고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 커터와 슬라이더 던지는 직구 이 세 개가 정말 매력적인 선수라서 그리고 충분히 일본 야구에 충분히 성공을 거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야구에 적응하는데 큰 문제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드리게스, 비슬리, 롯데 좀 기대됩니다. 내년에 이 두 선수는. 네. NPB에서 워낙 좀 좋은 활약을 보였던 비슬리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감보아보다 나을 것이다. 두 선수 모두. 그래서 전 간부화를 계약 안 할 때 조금 의외다 했는데 이 두 선수 보고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자, 근데 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또 워낙 좋은 투구 내용을 보이다가 한번 맞기 시작하면 또 와르르 하는 경우들도 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이 롯데의 야수진들이 또 잘 받쳐줘야 된다.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던데. 만약에 이 두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 몫은 이제 타자들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비랑. 네, 점수를 또 내줘야 하고 또 수비에 있어서도 좀 좋은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든 아니든 간에 롯데가 정말 외국인 투수 영입을 잘했다라는 여론이 오늘 아주 떠들썩하게 야구판을 또 뒤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에스 선수와도 재계약 소식을 또 들려준 롯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 이 야구에서 외국인 선수 영입을 발표한 팀은 바로 NC 다이노스였습니다. NC 다이노스는 뭐 워낙에 외국인 투수 보는 눈이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라일리 재계약했고, 네. 예, 저기 했는데 사실 NC가 이번에 새로 지명한 테일러 선수는 롯데가 더 나은 것 같은. 근데 약간 영화 배우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스파이더맨 그 배우. 저도 이제 정영현 코치랑 비슷하게 봤는데 롯데 두 선수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NC가 못 뽑은 게 아니고 롯데가 되게 잘 뽑았다. 맞아요. 롯데가 그 두 선수는 한국에서 통하겠다. 근데 이게 자신이 없는 게요. 콜로빈 때문에. 지금 이미 댓글로 나오고 있어요. 콜업이는 금지어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콜로빈 되게 자신 있었거든요. 얘는 무조건 통한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때 콜로빈 왔을 때 이런 투수가 한국에 오네. 근데 다 그랬잖아요. 근데 콜로빈이 망하는 걸 보고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사실 근데 이 NC 테일러는 이게 좀 이게 약간 3쿼터. 이게 키가 198인데 타점은 거의 186, 7 선수처럼 낮거든요. 근데 대신 이 선수의 장점은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아요. 투심 싱커성으로 굉장히 좋은데 근데 여기서 또 물음표가 붙더라고요. 이 선수가 과연 에이비스 존에 걸칠까? 타자들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볼 선언이 받는다면 절대 건들지 않을 거예요. 국내 선수들은 눈이 좀 좋기 때문에 절대 건들지 않을 텐데 이 선수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라는 좀 물음표가 생겼고 그 외에 이제 던지는 변화구들은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직구만 정확하게 잘 에이비스 존 통과하고 잘만 쓴다면 충분히 이 선수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롯데 두 외국인은 느낌표였다라고 하면 이 선수는 확실히 좀 아직까지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궁금하네요. 지금 백정민 님이 테일러는 처음 듣는 선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NC 다이노스가 계약을 발표한 새 외국인 투수입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 그리고 테일러는 똑바로 오는 공이 없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근데 그 ABS 전에 왔으면
맞아요. 엄청 예, 성공했어요. 진짜 못 치는, 네. 예, 진짜 딱, 언터처블. 예, 네. KBO 리그에 딱 맞는 투수인데 네. 지금 ABS 시대이기 때문에 롯데가 뽑은 투수들이 그런 유형이에요. 네. 예, 보면은. 그리고 이게 일본 거쳐서 온 투수들은 성공 확률이 높아요. 네. 어느 정도 제구력에 대해서는 네. 좀 네, 맞아요. 이게 일본에서는 제구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일본 야구에서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KBO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테일러 선수는 믿을 거는 올해 트리플 A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지금 현재 컨디션은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라일리 데이비슨 선수도 재계약을 했고 또 테일러 선수도 영입을 하면서 이제 NC 다이노스가 이 외국인 선수 아시아 쿼터 선수도 또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고요. 그런데 저는 진짜 예전부터 너무 궁금했거든요. NC 다이노스가 이 외국인 투수 영입하는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떻게 그렇게 잘 뽑는지 다른 구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데이터가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프론트 쪽은 저보다 단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타구단하고 다른 거는 사실 타구단은 대부분 저기 이제 그 외국인 스카우트가 있으면 네. 이제 뭐 팀장한테 보고하고 뭐 단장한테 보고하고 뭐 대표이사 보고하고 이런 루트를 밟다가 또 이렇게 감독한테 보여주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뀔 수가 있어요. 순번이 바뀔 수가 있는데 NC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NC는 그 실무자가 딱 정하면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단은 약간의 이게 바이어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 그분들이 이렇게 스카우트 말고 다른 분들은 영상 보고 얘기하거든요. 영상 보고 얘기하는 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NC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도 있지만 그 스카우트의 의견을 상당히 좀 존중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들이 좀 간소화된 것이 오히려 NC가 성공한 요인이다라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매번 성공을 많이 거두었던 NC이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그 데이터가 더 명확하게 더 쌓였을 거예요. 지금 다나님도 테일러의 믿을 점은 NC에서 뽑았다는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실 정도로 NC의 스카우트 팀은 어느 정도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반대로 또 NC 다이노스 팬분께서는 또 NC에 메이저 기록이 있던데 실패한 선수들도 좀 있다. 어떻게 100% 성공하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라일리하고 네. 로건이 완전 정반대 유형이었어요. 그렇죠. 라일리는 메이저 경력 전혀 없는 완전 구위형. 그 다음에 로건은 메이저 경력 있고 피네스형. 근데 결국에는 라일리가 성공했죠. 맞아요. 네. 이게 KBO에서 메이저리그 경력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일부러 스타일이 다른 선수들을 뽑은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긁지 않은 복권이 오히려 더 그렇죠. 로또급이었다. 저도 근데 새 나라에서 야구를 해봤지만 이게 새 나라가 전부 다 틀려요 스타일들이. 그래서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잘했다고 해서 꼭 KBO에서 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와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외국인 선수 계약 소식을 들려준 두 구단 NC 다이노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였는데 롯데는 이 원투펀치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아까 우리 잠시 이야기 나눴던 이 서로 스타일이 다른 것이 이득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두 선수는 서로 시너지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빠른 볼을 던지는 두 선수이지만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롯데 투수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는 두 선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되는 면은 물론 빠른 볼을 던지고 좋은 변화를 던지지만 이 두 선수의 저는 일본 리그에서 뛰었던 경험이 좀 높게 평가를 해서 롯데가 정말 잘 뽑았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네. 두 선수 모두 이 NPB에 경험이 있는 선수들인데 그렇다면 가장 큰 차이는 좀 어떻게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아시아만의 그 특유의 야구 문화, 네, 일본과 이 KBO는 그렇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응원 문화는 좀 다를지 몰라도 경기 내내 시끄럽게 응원하고 이런 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마운드, 야구장 특성 이런 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좀 적응할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일본 프로야구보다 KBO 한국 프로야구 적응하는데 네, 좀 더 쉽다는 거죠. 네, 왜냐면 구단에서 모든 서포트를 많이 잘 해주기 때문에 일본 프로야구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KBO에 적응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이 로드리게스 선수와 비슬리 선수가 원투 펀치가 된다면 또 이렇게 바로 전날 다음날 이렇게 상대를 하게 될 텐데 네. 어떤 또 스타일의 차이가 두 선수 간의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일단 로드리게스 선수는 높은 타점에서 직구와 그 높은 타점에서 던지는 이 커브가 정말 매력적인 선수라서 그리고 스위퍼도 던지고 이 선수가 커터도 던지거든요. 좀 많은 변화구를 그러네요. 잘 던지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종류가 많- 제구력이 되게 좋은 투수라서 일단 로드리게스 선수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ABS 존이라. 네. 그리고 만약에 로드리게스 선수가 1선발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 선수가 잘 던졌다. 다음 날에 비슬리 선수가 나오면 반대로 윽박지르는 네. 9위로 9위도 충분히 좋지만 이 선수가 정말 제구력이 좋아요. 사기캐네요. 네. 그래서 약간 라일리 선수랑 비슷해요. 9위도. 근데 라일리 선수는 어쨌든 NC에서 올해 9위로는 증명이 난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정말 좋은 급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선수가 정말 재밌는 게 왼손 타자한테 커터를 몸쪽으로도 던지고 바깥쪽으로도 던져요. 맞아요. 그런데 그 스피드가 44에 144, 146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또 슬라이더와 이런 스위퍼가 정말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네. 빨리 실제로 던지는 것도 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게. 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이 두 선수는. 네.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원투펀치 외국인 선수 모두 일본에서 야구를 경험했던 선수들이기도 하고 또 아시아 쿼터를 보면 일본 선수들을 또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여러 구단들이에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 투수들을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뭐. 네. 그 20만 달러의 금액에 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건 그 일본 투수가 가장 높죠. 예, 독립리그나 일본 저 NPB에서 방출된 선수들. 지금 댓글로도 또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지금 올라갔지만 이 일본의 투수들 선수 가운데서는 뭐 170이 되지 않아도 뭐 9위를 많이 끌어올리는 선수들 평균 구속을 막 150 이렇게 만드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댓글도 또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아쉬운 소리지만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일본 투수들이 좀 더 완성이 돼 있는 선수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 자체가 달라서 정말 선수들이 많거든요. 2군, 3군, 독립리그, 4인 야구로 넓혀보면 정말 매력적인 선수들이 많은 게 일본이라서 아시아 쿼터로 영입하기에는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딱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이는 왜 있을까요? 그 풀의 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번에 그 평가전 KBS 볼에서 보면은 그 타격은 크게 안 밀리는데 투수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더 궁금해요. 일본 리그 자체가 완전 투수 리그입니다. 네. 네, 보면 기록 자체가 리그 기록 자체가요. 뭐 1점대는 뭐 흔해요. 1점대 뭐 2점대 뭐 거기 보면은 3점대를 못 봤어요. 네. 근데 타율은 2할 초반이에요, 대부분. 1할 후반이거나 뭐 3할 타자 없습니다. 이게 일본 선수들이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진 계기가 일본은 초중고가 전부 다 제구력이 중점이 돼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구력은 가지고 있지만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일본이 옛날에는 빠른 볼을 던져도 구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웨이트보다는 유연성에 좀 더 활발히 했던 일본이었고 다루비슈 오타니 선수가 이제 미국을 가면서 웨이트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일본 선수들 지금 웨이트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유연성과 웨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구력과 빠른 공, 이 구위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선수라서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일단은 웨이트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좀 일본 선수들처럼 좀 이렇게 제구력을 갖춰놓고 끌어올리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들. 기본은 제구력을 해야죠. 음. 이게 우리나라 저도 선수를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결국은 시합을 이기는 데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달라요 일본하고. 네.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제구력이 갖춰진 선수를 조금 웨이트를 더 시켜서 이렇게 구위를 올리는 것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네, 수월하다고 네, 수월합니다. 다고 봐야 되고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약간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는 이미 구위나 이런 것들 구위 전에 제구력을 갖췄었는데 거기에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웨이트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네, 우리나라 선수들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일본 선수들처럼 제구력 좋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소중고 어릴 때부터 습관화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제구력 연습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조금 더 가다듬어서 체계적으로 한다면 더 좋은 투수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구력도 갖추고 좀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나 뭐 유연성 이런 것을 갖춘 다음에 네 제가 일본에 있어봤잖아요. 네. 스트레칭만 한 2시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초, 중고 때는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하더라고요. 스트레칭이. 근데 이게 선수들이 그걸 깨닫고 나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1시간, 2시간씩 무조건 하더라고요. 체화가 되는 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소년 여러분 들으셨죠? 야잘잘 정현일 코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제구력 그리고 스트레칭, 유연성 그리고 런닝도 맞아 투수들은 런닝은 많이 뛰어야죠. 네, 워낙 네. 또 투수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강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NPB를 경험한 선수들이 다음 시즌 KBO 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